지금까지는 아동의 출생 등록이 보호자의 자발적인 출생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보호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7월 19일부터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의 저출생 문제 참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또 숨지거나 버려지는 미신고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 지난해 알려졌었죠. 네, 정부가 이런 아이들이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재 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일입니다. 네, 자 차관님 지난해 이제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나서 많은 이제 언론의 어떤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그런 또 사건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참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달이죠. 그때 이렇게 수원에서 영아가 2명이 냉장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를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아이가 병원에 태어나게 되면 12시간 내에 B형 감염 백신을 맞거든요. 네. 그럼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습니다. 이 번호를 받은 다음에 보통 한 달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안 한 친구들이 꽤 많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 2,200명 정도 나와 있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에 11,915명이 이렇게 임시 신생을 받고 신고를 안 한 그런 아동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아까 나온 것도 뭐 유령아동이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 전체를 보니까 7,156명 정도는 생존한 걸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도 한 703명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친구들도 한 3,700명 정도 있다 보니까 야 정말 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희가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의료기관에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거의 1,000명 중에서 998명이 병원에서 태어나거든요. 2명밖에 안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안 가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출산 제도를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이 두 제도가 똑같이 시행되는 시간이 금년 7월 19일 지난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여가부 같이 서로 협업해서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이 두 제도가 빨리 시행되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윤현석 기자가 이제 현장에 또 리포트를 잘 예. 다뤘는데요. 한번 뉴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생 통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령 영아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일까요? 예, 이것은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판넬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애들이 사실은 1,000명 중에 998명입니다. 14일 내에 출생 정보, 네. 어떤 정보냐면 그 출생 일시, 태어난 장소, 산모 이름을 우리 건강부 심사평가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평원은 이걸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자체와 대법원에 알려줍니다. 예. 알려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보통 출생신고는 우리가 한 달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한 달 내에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하게 됐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지자체에서 최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정도로 해가지고 7일 내에 빨리 당신들이 아직 아이를 출생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라. 네. 그렇게 최고를 하게 돼 있고 그래도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신고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락되는 아동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차단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게 바로 출생 통보제고요. 이 제도와 똑같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이제 보호 출산 제도인데 출산을 이제 숨기고 싶은 그런 위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서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고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그런 예. 이제 임산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출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기 임신 지원 그리고 보호 출산이 같이 이제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제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지금 베이박스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보통 한 1년에 한 130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90% 정도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7월 19일부터 모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가 되게 되면 이 베이박스 오는 분들이 사실은 병원 가기는 꺼릴 거거든요. 예. 거기다 저희가 만든 제도가 사실 의료관 보호출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꼭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굳이 가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한번 제가 볼까요? 예. 자, 뜻하지 않은 임신 1388로 신고하세요가 이번에 저희가 요 제도의 것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위기임산부가 사실은 상담 전화를 통해서 1308로 전화를 하게 되면 네. 지역에 있는 상담견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16개가 되겠는데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사들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지 않겠어요. 갑자기 애가 생겼으면은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같이 공감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서로 논의도 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원가적 양육이 가능한지를 상담을 합니다. 네. 거의 도저히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출산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보호출산 상담을 해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명 처리를 합니다. 그 산모의 이름을 하지 않고 가명으로 된 번호를 가지고 예.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명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산전 진찰이라든지 출산하게 됩니다. 또 산후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비용은 다 국가에서 하도록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이라든지 위탁 가정에 보내서 잘 키우게 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영구히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18세가 되게 되면 산모가 동의하게 되면 그 정보는 알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보존은 아동 권리 보장원에서 다 맡아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예. 어떠한 정보, 예를 들면 왜 굳이 보호 출산을 결정하게 됐는지, 또 산모의 상태는 어떤지, 또 갑자기 또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아동에 유전병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산모가 앓고 있는 병은 없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산모가 동의를 해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바로 직후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쭉 지켜보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 시행이 된 경우가 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관 출생통보제 같은 경우 영국, 미국, 독일에서도 이미 그런 제도가 시행되어 있습니다. 네. 한 명의 아이를 그냥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우리 보호출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하고 독일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40년대부터 해가지고 거기는 카톨릭 국가거든요. 예.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걸 다 익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는 부모님들이 내가 이름을 밝히기 싫다. 그러면 익명으로 저게 다 하게 돼 있고 나중에라도 그 이름을 안 밝히려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내 출산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2015년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프랑스보다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약간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의 산모의 이름을 보통은 밝혀야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익명을 하겠다면 익명으로 해주긴 하는데 애가 16세가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신고를 이렇게 내가 자기 정보를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법원에서 형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것을 밝히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닌 게 좋은 건지를 형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소 독일의 실내 출산에 비슷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의 성명을 기재를 할 수 있게 하되 네. 산모가 원하게 되면 익명으로 출산을 하고 나중에는 산모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사실 두 제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출생통보제를 하다 보니 보호출산제를 그냥 이제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키울 수 있지만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아이를 그냥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건 도리어 이 제도는 아이를 살리는 제도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이 전화가 오게 되면 우리 상담원들이 정말 전문적이신 분들이거든요. 예. 이미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얼마나 힘드시냐,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몇 개월쯤 되냐, 그렇게 다 물어보고 필요할 때는 가서 상담도 해주게 돼 있고요. 방문도 해주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독일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 독일도 실내 우리 이렇게 그걸 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건 5년 동안에 2,200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원가정 양육 그런 비율이 한 25%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내 출산 같은 경우도 한 21%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잘 출산을 해가지고 다른 양육보낸 것도 꽤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이것이 아동을 살리는 제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똑같은 금요일 날 그 뉴스를 보니까 똑같은 제도가 하나 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SOS 생명의 전화입니다. 네. 지금 한강다리 같은 경우에는 20개 곳에 생명의 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포대교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데 가게 되면 전화가 있잖아요. 예. 전화를 걸게 되면 바로 지금 109번입니다. 하나의 생명도 제로 자살을 하도록 하고 구한다는 그런 109인데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2,202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예. 한 9,000통의 전화가 왔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큰 결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날 들어보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상태 보다 보니까 2,200 정도가 그냥 결행을 안 한 그런 새가 있고요. 주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결심이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은 외로움이더라고요. 네. 이제 대인관계 외로움, 또 진로 상담의 외로움, 특히 요즘 우울증이 많아요. 예. 근데 아마도 저희가 1308번을 저번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외로움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서움이 아닐까. 네.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 남자친구가 있을 경우도 있고 나는 남자친구를 딱 간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점차 이 배는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를 때 1308로 전화를 주게 되면 우리가 바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보호출산 제도가 아이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다른 그런 게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아이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1308의 이제 절차를 보면 지역 상담기관 전문 상담 그 과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 예.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모와 많은 공감을 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산모가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음을 그렇죠. 바꾸는 산모도 원가정 많이 있을 상사, 것이고요. 원가정 양육이 예. 한 25%가 되면 네. 4명 중에 1명은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정말 위기 임산부분들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더더욱 상담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1308번이 우리 임산부분들에게 생명의 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고민을 해보니까 과연 갑자기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보니까 첫 번째는 아마도 약국에 갈 것 같습니다. 약국에 가서 사는 것이 사실 그렇죠. 임택이라고 임신 테스트하기죠. 예. 그런 다음에 테스트하기를 가고 두 줄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산부인과에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번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08번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1308번으로 전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4시간 우익임산부 비밀 상담입니다. 네. 지금도 중앙상담센터가 아동권리보장원에 그리고 16개 시도에 다 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에라논이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 이 세종이죠. 여기는 대전에 잠원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가서 직접 가봤거든요. 대전 잠원 가보니까 거기도 지금 3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24시간 상담입니다. 낮 시간 동안 3분에 있고 저녁에도 받게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꼭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이 오기 힘든 경우 있잖아요. 출장 때도 상담을 해주십니다. 네. 출장도 해주시고 바로 또 이렇게 여기 오시게 되면 오셔가지고 같이 상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첫 번째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갈 때는 그 상담을 같이 가서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3년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꼭 저기 같이 하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되면 바로 1308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이 1308 스티커가 약국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고요? 예, 제가 저기 지난 금요일 날 예. 그 서울 신촌에 있는 약국에 가가지고 네. 문 앞에도 가서 이걸 붙여드렸고요. 예. 또 하나가 이 중요한 포션이 어디냐면 약을 타는 곳입니다. 네. 보약제 타는 곳. 거기도 하나 옆에 이렇게 놓아드렸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해피타임이라는 임택입니다. 네. 요게 보게 되면 여기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다가 그렇군요. 요 아직은 저기 안 돼 있는데요. 예. 1308번으로 여기다 새겨가지고 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것이 그 다음에는 그 산부인과 또 한편으로는 어디냐면 여러 가지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 에라논에 가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가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자기가 아이를 가진 줄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몇 %나 될 줄? 저희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5% 정도 추측해 봅니다. 어떨까요? 5%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5% 이하일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 저기 대전의 잠원이라든지 서울 에라논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오신 분들은 10% 내지는 20%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이는 몇 살입니까 했더니 나이가 보통 중고등학생들이고요. 예. 때로는 20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살이 찐 거겠지. 아이를 가진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와서 배가 아파가지고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진동이 오는 네. 그런 경우가 진통이 오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교육부 차관님께 또 말씀드렸습니다. 꼭 성교육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성교육 좀 해주시고 또 학교에도 이런 여러 가지 1308번을 포스터를 붙이고 또 여러 가지 대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도 해두기를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예. 1308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관님 아까 이제 보호출산제도가 아이를 살리는 그런 제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 정말 국가에서 아이를 잘 키워내는 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나온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첫 번째는 제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 상담기관들 16개가 다 뭐냐면 그냥 전화 받는 곳이 아니고요. 이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던 그런 곳입니다. 저쪽 여기 대전 세종에 있는 우리 대전 잠원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40년 동안인가 그걸 하셨다고 그러기 네.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도 한 20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를 보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시군구청장들이 거기에는 그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아이를 잘 볼 수 있는 물론 원가정 양육이 첫 번째겠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입양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정 위탁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이 또 국가의 좋은 역할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한부모 가정입니다. 네. 사별이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로 한부모 가정이 돼서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나라의 지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의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하나의 아이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 복지부도 필요하겠지만 여가부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앞부분에 보호출산제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뒷부분에는 사실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몇 번 저기 이렇게 우리 영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성가족부와 협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부모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양육비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네. 아이 하나당 월 21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보면은 그 청소년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월 35만 원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거입니다. 한부모 가족 시설이 121개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잘 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잘 해가지고 잘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아이 그 시설 소득 기준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우리 중위소득의 160% 이하만 돼야만이 입소가 가능했는데 여가부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소득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리 모든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 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1308을 전화 주시게 되면 전문 상담사께서 24시간 익명으로 비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꼭 이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말 보호출산사 1308 꼭 기억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런 전문 상담사들을 통한 어떤 공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또 지원도 정부가 지금 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308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